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을이 머무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까만 밤이 찾아오기 전 하늘이 가장 붉고 따뜻하게 빛나는 이 시간, 치열했던 하루의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고 차 한 잔과 함께 잠시 쉬어 가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총 4부에 걸쳐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결국 자신만의 아름다운 노을을 맞이한 한 어머니와 아들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촉촉한 시골길을 보며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업첩엄이라고 부르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영희. 올해로 67이 된 그녀의 손은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그 거친 손은 영희가 살아온 모진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훈장이자 상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영희의 나이 37이던 해였습니다. 평생 성실할 줄만 알았던 남편은 친구의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편은 술로 나날을 보내다 겨우 7살 난 아들 민우를 남겨둔 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집마당까지 찾아와 꽹과리를 치며 독촉하던 사채업자들의 빚더미, 그리고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대박 없는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애 데리고 고생하지 말고 애는 시댁에 맡기든가 하고 색을 찾아가라 하지만 영희는 어린 민우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자식은 내 손으로 키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새끼 굶기지는 않는다. 그날 이후 영희의 하루는 남들보다 3시간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닭이 울기도 전에 시골 마을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겨울이면 살을 들이치는 해바람이 불었습니다. 영희는 어린 민우를 포대기로 감싸등에 업고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매일 걸었던 길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밭길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어 고무신이 푹푹 빠지고 밤새 내린 소리에 발가락이 얼어 터지던 그 험한 길 말입니다. 영희는 등에 업힌 아들이 깰까봐 조심조심 걸으며 속으로 수천 번을 울었습니다. 민우, 아빠 왜 나만 두고 이렇게 먼저 갔소? 내가 이 험한 세월을 어떻게 혼자 다 버티라고. 눈물이 흐르면 옷소매로 쓱 닦아내며 영희는 남의 집 감자밭, 고추밭을 전전하며 하루 품삯을 벌었습니다. 남들이 힘들다고 기겁하는 거친 일도 영희는 달게 받았습니다. 품삯을 조금이라도 더 준다고 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도 참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의 손에는 늘 이웃들이 애기주라며 쥐어준 식은 밥덩이나 고구마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배가 고파 속이 뒤틀려도 그것에 단 한 입도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품에 꼭 안고 와 잠에서 깬 민우의 입에 넣어줄 때야 영희는 비로소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엄마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잔병치레 하나 없이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은 영희를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희 고생한 보람이 있네. 민우 저놈이 나중에 크게 돼서 엄마 눈물 다 닦아줄 거요. 그 말이 영희에게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올바르게 자라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란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만큼이나 깊고 어두운 결핍과 부끄러움, 이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조용한 비극은 민우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당당히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그 찬란한 봄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억척어미의 시골밭길 이야기, 제2부 부끄러운 어머니, 그리고 붉은 상처편이 이어집니다.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한 아들 민우. 하지만 화려한 서울 하늘 아래서 자식은 평생 자신을 키워준 시골 엄마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화려한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아들이 엄마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며 내뱉은 모진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진 풍파를 견뎌내는 이들 모자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노을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